36년 만에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 요즘 최대 핫 이슈가 아닐까 하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첫 회의를 가지기도 했다는데요. 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요한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일단 예.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폭동으로 수세에 몰린 여당의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여당의 입장하고 예. 야당의 입장하고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모든 아젠다 세팅하는 족족 여당에 비해서 계속 수세에 밀렸었어요. 모처럼 이제 호기를 맞게 된 거죠. 이 부동산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기회가 온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번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특히 중하반기에 발생한 것이고요.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하기 매우 쉽고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계획도 많이 잡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2004년에 등장했던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꺼진 불인 줄 생각했는데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진짜 부동산 위기 때문에 꺼내는 것이 아니면 정말 내년 보궐선거 때 당 공약으로 가지고 나와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 공약으로 결정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민당 입장에서는 이거 후보 배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었는데 오히려 해결해줬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잘하면서 총선까지 잘 이끌어왔고 그런데 부동산 문제에서 브레이크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부터 지역균형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졌던 아젠다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여당은 부동산도 잡고 지역균형도 이 돌파구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만 잘 세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문제 여론조사가 2004년과는 좀 달리 한 60%의 국민이 찬성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용기 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TF 구성에서 원포인트 개헌까지 도전적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도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청와대 또 국회 또 대법원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 다들 아시겠지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개를 모두 세종시로 옮긴다는 것은 그냥 행정수도를 옮기는 게 아니고 아예 몽땅 수도를 옮긴다는 건 아니냐. 이게 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옛날 이 행정수도 이야기가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부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제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수도 이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땐 행정수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도 이전이었어요. 그땐 수도 이전이었고 그때는 그냥 수도 이전. 근데 행정수도는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수도 이전한다라고 이제 수도를 이전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야당이 극구 반대하고 말리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 좀 편법적으로라도 행정수도라는 것이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을 나누는 것처럼 경제심장부하고 그러니까요. 정치행정심장부하고 나누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이렇게 등장한 거지 원래 계획은 이제 수도였다. 수도 이전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행정수도 이전의 축소판이었던 세종시 건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의 강제적인 지방 이전, 또 혁신도시 건설 이런 것을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중도는 여전하다. 그러다 보니 수도 이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도이고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행정수도의 이전을 정파적 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노무현 내놨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2004년이나 지금의 별반 달라질 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들 한번 들어보셨겠습니다만 197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수도 이전 계획을 추진하다가 중지가 된 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 계획안이 공개가 되기도 했어요. 예. 예, 실제로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2004년에 위헌 결정이 날 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지금은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화된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방금 질문하셨던 대로 공공기관을 강제로 지방을 이전하든 혁신도시를 만들든 서울 집중도 여전한데 네. 이 수도 이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근데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수도 이전이 아니라 그거는 편법적으로 진행했던 것이고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수도 이전 한 적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게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봤는데 전 세계에서 수도 집중도가 40% 이상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유일하죠.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서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하고 정치 행정은 좀 분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미국 사례가 가장 뉴욕과 워싱턴으로 나눠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 보도를 봤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수도로만 모이고 모든 것이 다 서울로만 모이면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 지방에서 돈 좀 있다는 분들은 강남에다가 아파트 몇 채씩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은 서울에서 안 살죠. 여기 오히려 충청도라든지 다른 지역에 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수도 서울에 밀집돼 있다. 2004년도보다 더 과밀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여기 환경이 진짜 너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수도를 옮긴다고 해도 인구 분산의 효과도 없고 양극화 해소에도 효과가 없고 또 지역 균형 발전에도 효과가 없다. 세계은행에서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들면서도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민감해요. 지금 상황이. 민감하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는 같은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 수도 이전이라는 부분은 좀 공론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쉬웠던 것이 2004년도에는 저는 관습헌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줄 몰랐어요. 관습헌법으로 아예 토론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시장은 탱크를 밀고 나와가지고 막고 싶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수도를 이전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아젠다라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토론을 통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무엇이 장점이 무엇이 단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습헌법이라고 등장시키면서 아예 입을 막아버렸는데 이번이야말로 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수도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 이전을 위해서 수도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부동산 문제는 무엇인지 좀 총체적으로 좀 공론화를 통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최유한 평론가와 몇 번 더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불러주시면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예. 당연히 연락드려야죠. 예. 자, 오늘 말씀 그럼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고요.